여러분, 인생지의 건강코치 김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수명을 늘리는 핵심 치아, 건강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차게 100세를 누리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찬 그림인가요? 그 희망찬 그림의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치아 건강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치아 건강이 왜 단순히 구강 건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수명 연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그 심오하고 과학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신체 기능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치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만약 노년기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될까요?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저장 능력의 현저한 저하입니다. 저장 능력이란 음식을 씹고 부수는 능력을 말하는데, 치아가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이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씹기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채소,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육류 등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만을 찾게 되는데, 이런 식단은 필수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곧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양장애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며 만성 질환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성인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 발병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큰 아쉬움일까요? 그 아쉬움이 단순히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치아 상실은 외모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까지 미칩니다. 치아가 없으면 얼굴 형태가 변하고 입술과 볼이 움푹 들어가 마치 얼굴이 무너지는 듯한 인상을 주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도 스스럼 없이 웃거나 말하기 어려워지고, 심하면 외부 활동 자체를 꺼리게 되어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수적인데, 치아 상실은 이러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는 바로 치조골 흡수입니다. 치아는 잇몸뼈의 뿌리를 받고 지탱되는데, 치아가 빠진 자리는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극이 없으면 잇몸뼈는 점차 약해지고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쓰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잇몸뼈가 흡수되면 나중에 임플란트 같은 보철 치료를 받고 싶어도 뼈가 부족해 시술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값비싸고 통증을 수반하는 추가적인 골 이식 수술이 필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을 넘어 우리 신체 건강 전체와 너무나도 깊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치아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의 첫 단추이자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핵심적인 준비 과정이며, 심지어 정확한 발음에도 영향을 미쳐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이 우리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 수명시 프로젝트와 같이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 하나의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 건강,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이라는 네 가지 핵심 기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강 생활 문화를 우리 삶 속에 깊이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 중에서 구강 건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른 모든 기둥을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강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건강 관리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구강 기능을 회복해야 할까요? 상실된 치아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은 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건강에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다행히도 현대 치의학은 상실된 치아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구강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매우 다양하고 발전된 치료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정성 보철 치료가 있습니다. 크라운은 충치나 외상 등으로 치아가 크게 손상되어 기존의 형태로 회복하기 어려울 때 치아 전체를 감싸 씌워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치아가 부서지거나 깨지는 것을 막아주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빠진 치아의 양쪽에 있는 건강한 치아들을 기둥 삼아 연결하여 다리처럼 보철물을 만들어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치아 사이의 공간을 메워주어 음식물이 끼는 것을 방지하고 발음을 명확하게 하며 주변 치아가 쓰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가철성 보철이라고 불리는 틀니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치아가 부분적으로 상실되었을 때는 부분 틀니를, 그리고 모든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는 완전 틀니를 사용하여 씹는 기능과 신미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석을 이용하여 틀니가 잇몸에 더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유지력을 강화한 자석 틀니도 개발되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틀니는 주기적인 조정과 교체가 필요하며 마모되거나 손상될 경우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리하려다가 오히려 틀니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구강 내에 상처를 입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틀니 세척 및 보관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자연 치아에 가까운 기능과 신미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잇몸뼈 속에 생체 친화적인 인공치근 인공치아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한 씹는 기능과 아름다운 외관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는 틀니의 불편함이나 브릿지 시술 시 인접한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하는 단점 없이 자연 치아처럼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위스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와 같은 제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그 어떤 치료보다도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더불어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 및 치실 사용 등 꼼꼼한 구강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과도하게 씹는 것은 임플란트나 보철물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 후 최소 2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임플란트의 상태와 잇몸 건강을 꼼꼼하게 검진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임플란트가 잇몸뼈와 단단히 융합되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20대, 30대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상처 회복이 더디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여부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 후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실된 치아를 적절한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건강한 삶을 지속하고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건강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하는 데 필수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할 시니어 치아 건강 루틴은 무엇일까요? 이 루틴들은 결코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여 전문가에게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치아와 잇몸의 작은 문제는 초기에는 거의 통증이나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만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여 잇몸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이며 치주염으로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정기적인 투자는 미래의 더 큰 통증과 훨씬 더 많은 치료 비용을 막아주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치아도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칫솔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사 후 3분 이내에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은 구강 건강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꼼꼼하게라는 것은 단순히 대충 문지르는 것을 넘어 치아의 모든 면을 빠짐없이 부드럽게 쓸어내듯이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칫솔모의 각도를 잇몸에 45도 정도로 기울여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까지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또한 칫솔만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처럼 칫솔이 닿기 어려운 곳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바로 치간 칫솔과 치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의 공간을 청소하고 치실은 치아 사이의 좁은 틈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치테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구강 위생과 건강에 탁월한 선택이라 여겨지실 것입니다. 올바른 칫솔질과 보조 구강 위생용품 사용은 치아의 수명을 늘리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틀니 관리입니다. 만약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틀니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 틀니 세정제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틀니를 빼서 물이나 전용 보관액에 담가 보관하여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잇몸이 밤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틀니도 결국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닌 이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면 구강 내 염증이나 구내염, 심지어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틀니는 매일 세척하고 보관에 신경 쓰며 이상이 생기면 즉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튼튼한 잇몸뼈와 건강한 치아 자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칼슘,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D 등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좋은 공급원이며 녹색 잎채소, 등푸른 생선 등도 치아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 충치 예방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산성 음료는 치아 부식과 충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를 가급적 줄이고
섭취 후에는 바로 양치하거나 최소한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몸 전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잇몸병 치주염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이며 잇몸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잇몸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구강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여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금연과 절주는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잇몸병을 악화시키거나 구강 건조증과 같은 다른 구강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산책, 취미 생활, 명상, 충분한 수면 등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임플란트 관리입니다. 만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다면 치과에서 안내하는 특별한 관리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주위염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전용 칫솔이나 구강 세정기 워터픽 등을 활용하여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임플란트나 그 위에 씌운 보철물에 과도한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성공적인 시술만큼이나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 로드맵의 작은 등대가 되어 올바른 길을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치아 건강 루틴을 실천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행복한 100세를 누리시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환하고 빛나는 미소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를 사랑하는 분들과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혜 코치 김 교수였습니다.